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초대석의 백낙균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초대 손님은 6월 8일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민신학 심포지움 함께 하시는 우리 교수님,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민신학 연구소장의 오상철 목사님, 그리고 또 미주장신의 이상명 교수님, 그리고 또 충현선교교회 우리 민종기 목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신 이민 목회자님들, 또 신학자들,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학을 바라볼 때, 또 신학자 입장에서는 목회 현장을 바라볼 때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이민 신학 심포지움을 연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엔 처음입니까? 예, 이번에 이 이민신학 심포지움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북미주에서 이제 이민생활 하는 분들 상당히 바쁘시잖아요. 뭐 신학교라든지 목회자들도 다 바쁘신데, 사실 그동안 좀 바빴다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제 마음들을 정리하고 모으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하신 신학자분들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민신학 정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한 자리가 이번 심포지움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신학자도 오시고 목회자님도 오셨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는 또 우리가 많은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민자들의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민 목회자들이 이민자들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상명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들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을 현재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성서 이야기 전체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자발적 이민이든 자발적 이민이든 간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같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신학은 근본적으로 이민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이야기까지,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이야기는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민자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신학을 구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인 이민 목회자들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정서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민교회가 서 있는 삶의 정황, 사회적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기에 이번 심포지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 그 이민 오신 분들,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목회 현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입니까,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로서는 성도님들의 이제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신방이라든가 위로라든가 또 결혼, 장례 이런 집례를 하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민사회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정착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여러 학자님들을 참여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겪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계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저 목회의 어떤 기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벌써 한 1세기 이상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 이민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이민 목회가 어떤 그 참조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또 부족한 부분 좀 체험을 받으면서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하고 또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 목회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교수님, 요셉이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민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민 삶을 잘 성공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삶의 현장 속에서 요셉이나 우리 이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여기 이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요셉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연구하셨을 테니까 한번 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이민 사회에서 잘 사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민자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문화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늘 그 정체성을 함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적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과연 문화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적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간직하면서 자기들이 처했던 사회 문화적 정서를 신앙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역사는 성서 해석의 역사입니다. 네. 다시 말해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성서의 인물들은 적어도 그러한 진지한 고민을 했고 자기들이 이해한 바를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신약 성서든 구약 성서든 성서의 인물들을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면 거기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 이민자로서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정기 목사님. 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민자들의 삶은 자신의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해석해내어서 성공적으로 사셨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네.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민자들이 오셔서 또 선교하는 것에 많은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의 참 집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또 다른 나라 선교, 해외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참 성경에 아까 인물들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 보면 철저하게 그 현장의 문화를 익히고 숙지하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강조점도 우리가 물론 가져야 되지만 뭐 지상명령이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문화 역사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느냐.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어떤 그 적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어떤 문화 변혁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의 어떤 그 목회자들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정체성을 또 상실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 그냥 세속사조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목회자들도 강조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 그 심포지움이 신학자 입장에서는 목회 현장을 또 목회 현장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말한 아이덴티티나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좋은 작업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민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이민 이 역사에 이민 교회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때 뭐 많은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 모델 케이스들이 좀 있는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사례를 본다면 북미주에 현재 한 4,000여 개의 교회 있습니다만 한 100여 교회가 100여 교회가 그중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는 이민 사회의 어떤 수평 이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정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는 하와이 1903년에 이주한 이후부터 지금 106주년이 됐는데요. 충분히 이런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세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달라스 빈네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캐나다 미랄 교회의 우리 노사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례 발표해서 보다 건강한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6월 8일 날 은혜한인교회에서 이번에 열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신학 심포지움이 네네. 그 일정하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또 어떤 분들이 패널 토의로 참여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먼저 이민신학 저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심포지움을 하려면 뭔가 책이 한 권이 있어야 되고 그 책이 중심이 돼야 발표하는 자리가 이제 논하게 될 텐데 네. 이번에 이제 발행되는 이민신학 저널은 창간호입니다. 네. 총 26분의 어떤 신학자하고 목회자가 이제 공동 집필을 해서 나왔는데 보통 한 편에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고 어떤 건 좀 짧은 건 한 10페이지 됩니다만 네. 처음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창간호 이민신학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준비하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1년이 걸렸고요. 예. 그다음에 6개월 전부터 이제 컴파일해서 이제 곧 발행하게 되는데 이 중심으로 모두 26분의 저널 기고자가 있습니다만은 20명이 이번에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와 동남부에서 6분이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LA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있는 이런 분들이 모두 14분이 오셔서 모두 20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신학자들이 먼저 모여서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자, 신약성자, 구약성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발표하고 패널로 마치고요. 두 번째는 문화성교학과, 그 성교학과, 기독교육학과 이런 렌즈를 가지고 두 번째 세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목회 파트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실 신학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회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목회자는 신학자의 말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가 신학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리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큰 메리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정말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되고 같이 체험해야 될 분들이 이민 목회자라고 봅니다. 근데 이민 목회자들이 이번에 많이 오셔서 이런 신학의 얘기와 그다음에 목회 현장 얘기가 같이 아울릴 수 있는 공동 분모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목회자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 이상명 교수님께서 이번 심포지움에 그러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민 역사 106년째인데 실제로 1.5세, 2세, 1세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신학적 심포지움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론과 현장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이민 현장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구축하며 실제적인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함께 학자들과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심포지움을 갖는 것은 이민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심포지움을 통해서 귀한 성과물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민 현장을 섬길 수 있고 또 건강한 이민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가장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민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탈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해결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민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충분한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인적인 자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네트워킹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1.5세, 2세들 중에서 또 참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그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참접점이 되어서 협력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목회자들은 성경에 많이 묶여 있는데 또 우리 이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그 성경에 묶여 있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민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도 좀 참여해서 그 상황에 대한 조명을 더 해주시면은 이런 상황과 성경과 신학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참 아우러지면서 예. 저희들에게 큰 도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번 심포지움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이제 계속해서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오 목사님께서는 이번 심포지움 이후에 결과물들 가지고 어떻게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토의했듯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그러면 이민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각 분야의 대표급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패널로서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정립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민 신학 정립이 되면 이민 신학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디파인 할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신학자들, 목회자 1.5 제지도교들 다 오시는데 이분들을 모여서 스몰 세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자문위원, 신학위원, 전문위원, 분과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총장급들은 자문위원으로 모셨고요. 현직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위원이고요. 목회하시면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전문위원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제 사무실에서 같이 스텝으로 협조하는 분들은 분과위원과 네. 연구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중심으로 우리 분과 커뮤니티가 되어서 체어를 제가 세워드리고 또 체어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민교회 현장 얘기를 하나하나 세션을 만들어서 스몰 세션이지만 그것을 정말 프로덕트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참 큰 행사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끝나고 나면 프로덕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소에서는 큰 행사보다는 앞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저널을 지금 만들 계획이 있고요. 심포지움 매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벌 세션을 해서 정말 이민 목회 현장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 프로바이드하고 그것을 스몰 프로덕트를 자꾸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회 현장의 어려움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많은 빈도수가 리더십의 문제, 네. 또 리더십 때문에 오는 갈등, 목회자와 또 평신도 간의 그런 갈등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 갈등을 해결할 대안 같은 것도 우리 이번에 이런 심포지움에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누가 민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대하기는요. 이번 좋은 발표와 논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민 목회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참 땀 흘리면서 수고해왔지만은 이 자료를 나누는 거나 경험을 나누는 거나 참 신학적인 그런 지도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목회를 해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오상철 소장님의 아주 분투 노력으로 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포럼이 생겼으니까 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참 저희들의 지도력이 고립되어 있는 지도력이 아니라 또 참 한국 전통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소프트 리더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접하면서 교정이 가능한 그런 리더십이 된다면은 뭐 우리가 처음부터 리더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참 도움과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력을 교정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리더십의 갈등 많은 들으셨죠? 예. 예. 특별히 뭐 1세, 1.5세, 2세 사이의 그런 긴장, 갈등 관계는 제가 이곳에 와서 늘 느꼈던 문제고 또 시급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점에서 이러한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걸 공론화하고 개교회로 지금 중심에서 생기는 그 현장에 생기는 문제를 이제는 좀 공론화시켜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어떠한 것이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의 그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이민신학 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민사회나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도 또 건전하고 또 좋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1.5세든 2세든 간에 1세든 간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좋은 일이면 함께 연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민교회가 정립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시행 나가는 좋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그 신학자들, 그러니까 한인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요? 그것은 아마 우리 오상철 목사님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네. 네. 한인 신학자들 현재 한국에 돌아가신 분은 제외하고요. 예. 200명 됩니다. 200명. 예, 200명의 한인 신학자들이 현재 현존하고 계십니다. 예, 네.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중에 절반은 목회하고 계시고요. 예. 네네. 네. 그러면 각자 다양한 뭐 구약 신약, 뭐 성서 신학에 다 이렇게 나눠서 모든 분야에 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 다 네트워크 돼 있습니까? 그럼? 현재 제가 한 3분의 1을 묶었습니다. 예. 예, 3분의 1 묶었는데 이제 연말 가면 한 절반 될 거고요. 네. 내년부터 좀 더 프로그레스가 되려봅니다. 이 일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언론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자들의 좋은 그런 머리들, 지식들,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목회 현장을 다니다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바쁘니까 현장의 얘기와 신학적인 지식하고 공유가 좀 돼야 되는데 현재 북미에서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번 부연해 좀 예. 설명을 드리죠. 예. 우리가 1년마다 그 애뉴얼 미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모든 분야, 특히 성문학자, 성서학자들이 모이는 그 연례 우리 좋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전 세계에서 한 5천 명 정도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성서적인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1.5세, 2세로서 아주 무섭게 성장하는 신진 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재들이 다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 목사님이 그러한 숨겨져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를 내게 하고 교회 현장 문제를 함께 우리가 의논하면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까지 그러한 네트워크 작업을 못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공개화된 그런 심포지엄 형식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민교회가 좀 더 밝은 면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결국은 인재가 중요한 거고 네. 인재가 있어야지 이민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라 생각한다면 그 숨겨져 있는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하고 함께 귀한 작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다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뭐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보다도 더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사는데 지금 우리 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한인들의 이민 사회의 이런 심포지엄처럼 어떤 잘 이민 신학을 잘 정립해내는 작업들이 혹시 타 문화권에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교회 중심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가 중심이니까요.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고 라티노 쪽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S의 산하에 보면 라티노, 스페니시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모인 그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것은 그들을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정서와 뭐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라티노 계통은 이미 모여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크레딧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셋업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쪽이 열심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해야 될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의 독특한 이런 어떤 상황적인 이런 것들 잘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캘리포니아에 또 미국에서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이런 잘 정립된 이민 신학을 타 문화권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서포트해 줄 수 있거나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크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저도 이제 이민신학 분야의 다른 책들을 좀 참고하는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타민족들 가운데서 아주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물론 라티노에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좋은 신학자들이 예. 있어서 책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화란에서 오신 이민들은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것이나 학문적인 것에 굉장히 깊이 진출해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예. 볼 수 있게 됐고요. 예. 또 유대인들은 뭐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고, 그래서 참 타민족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이 미국에서 뭐 존립 문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이 이제 기회가 돼서 2회, 3회 이렇게 된다면은 역시 이제 그 다민족 가운데서 이민 신학을 좀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한인들의 이민 목회는 사실은 아직은 1세 위주의 이민 목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 심포지움은 1.5세, 2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 놓고 정립했던 1세 목회 위주의 현재의 목회에서 이제는 1.5세, 2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1세 목회를 1.5세, 2세들과 함께 공유해서 연결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번에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죠, 이번 심포지움에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20명의 연사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접촉한 분들이 사실 제일 먼저 접촉한 분들이 1.5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탈보부터 시작해서 크레몬트, 훌러에 있는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그 패컬티들을 예. 접촉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오시는 겁니다. 네네. 근데 나머지 절반도 굉장히 공감은 있는데 액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오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희망적이고요. 예. 1.5세 사역자들하고 신학자들 이번에 좀 5분이 오셔서 발표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러네요. 이제 지금 교수님, 목사님 또 우리 연구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이 첫 심포지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 이민 문화가 새롭게 좀 정립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모델 케이스에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좋은 모델 케이스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까지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하여튼 그 심포지움과 또 그런 이민 신학이 잘 정립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예, 그런 이제 이번 첫 심포지움을 기점으로 내년 그다음에 또 지나가서는 몇 년 후에는 이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심포지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심포지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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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